자, 이제 수원의 마지막 단원이지. 마지막 대단원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수열. 수열이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고 있냐면 수를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해 놓는 것. 그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 2, 5, 8, 그다음에 11. 이렇게 수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이 돼 있죠. 어떤 규칙이야? 그렇지. 30 더하면 다음 게 나오는 그런 규칙이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나열해 놓는 것. 그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항이라고 하는 거야. 항.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렇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호로 많이 표현하냐면 A1 첫 번째 항이다 그런 뜻이야. A2, A3, A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왜 굳이 A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B1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랬잖아.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수열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거든. 그 첫 번째가 이제 뭘 배우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워.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두 번째로 뭐 등비 수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뭐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거는 크게 등차 수열하고 이 등비 수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규칙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배웠었지. 차가 일정하다 있었잖아. 이 차가. 이걸 뭐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일정하는 걸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수학에서 뭐 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곱하고 나누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 수학에서는 너희들이 문제를 보면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된 내용이거든. 근데 그런 주된 내용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책에선 기본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공부해보자. 자,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냐면 2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야? x에다 숫자를 대입하면 이 fx 값이 함수 값이 얼마인지 나오지? 수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3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냐? n에다가 1을 넣으면 지금 그게 초항이야, 초항. 그래서 1을 넣게 되면 2가 나오겠지?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5 이렇게 나오고 3을 넣으면 얼마로 나와? 8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이 뭐하고 똑같냐면 함수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수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함수거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정역이 자연수로 제한이 된 함수라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그 n이기 때문에 1.5번째 항, 마이너스 여섯 번째 항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열하고 함수하고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함수에서도 f라고 쓸 수도 있지만 뭐 g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와 똑같은 위의 것처럼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가 수열에서 이 형태 대입했을 때 나오게 만들어지는 이 형태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뭐 일반항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요까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뭐냐면 수열의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방금 위에서 내가 다뤘던 것처럼 뭐가 있냐면 2, 5, 8, 1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 뭐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거 얼마야? 3이 나오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거 얼마 나와? 3이 나오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게 얼마나 나와? 3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 차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일정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차라고 하는 거예요. 공차. 이 3을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일반화식으로 표현한 걸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어떻게 표현하냐? 2는 그대로 놔두고 5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렇죠. 2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3을 더하면 되지. 8은 여기에다가 다시 얼마를 더하면 돼? 3을 더했다는 의미는 결국은 3을 몇 번 곱해줘야 돼? 두 번 곱해줘야 되겠지. 11은 다시 여기에다가 또 3을 더하는 거니까 이 자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 곱하기, 다시 2 더하기 3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1,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2, 네 번째 항은 3 곱하기 3. 그래서 이걸 일반화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일반항 AN이라는 값은 2에다가 3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n이 아니라 네 번째가 3이고 세 번째가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좀 더 일반항식으로 정리를 하면 보통 우리가 공차를 D라고 많이 잡거든? 공차는. 그래서 일반항식으로 표현하면 AN은 2라는 것은 초항이었었잖아. A1 더하기 n-1의 공차 D. 이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는 거지. 당연히 암기해야 되겠죠. 등차수열 일반항은 AN은 A1 더하기 n-1의 T다. 그렇게 하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아까 지금 공차 D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다음번 장에서 전번 장 거 뺀 게 항상 일정하다 그랬었지.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n 플러스 1번 장에서 AN번 장, 그 전번 장을 뺀 값이 항상 일정한 숫자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공차 D 이렇게 또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개념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디 부분? 일단 이거 외우면 돼요. 등차수를 일반항 구하는 거. AN은 A1 더하기 n-1의 T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또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넘겨서 우리가, 그렇지, 아까 나와 있었지? 요걸 외워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딱히 놔두도록 할게. 선생님이. 이건 약간 고3들이 좀 배우는 내용이라서 놔두고, 그다음에 등차 중앙은 뒤에서 내용 보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제 보도록 하자. 자, 3항까지 구하래.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일반항. 그럼 첫 번째 항은 n에다 1 넣으면 되니까 3, 두 번째 항은 6, 세 번째 항은 9 이렇게 나오겠죠. n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올까? 코사인 얼마? 2분의 파이. 2 넣으면 코사인 2분의 2파이. 그 다음에 3 넣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에 해당해? 0. 코사인 2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그렇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선생님이 빨리 그렸을까? 코사인 그래프는 당연히 뭐 이용해야 돼? 그래프 이용해야지 저런 특수각들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다음 거 한번 들어가도록 하자. 일반항 구해보래. 1 넣으면 이거 나오고 2 넣으면 이거 나오고 3 넣으면 이거 나오고 4 넣으면 이거 나와야 돼. 어떻게 써야 되겠냐? 일반항. AN은 그렇지 n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그다음 두 번째 거 보자. 첫 번째 항 1. 그 다음 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겠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것을 일반항 형태로 표현해봐라. 그 말이겠지. AN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그렇지. 이렇게 한번 봐볼까? 1, 3, 5, 7. 이게 지금 앞에 붙어 있는 숫자잖아, 현재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배웠던, 이걸 그냥 일반화 시켜서 쓰는 애들도 있긴 하더라. 초등학교 애들도 일반화 시키긴 한데 1, 3, 5, 7,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5 나오고 4 넣으면 7 나오는 형태. 그게 바로 뭐겠어? 그렇지. 2n 마이너스 얼마가 돼?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 다음에 뒤에 거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왜? 항상 앞에 거보다 얼마가 더 커? 2가 더 크잖아. 2가. 그래서 2를 더 더하면 되니까 2n 플러스 1. 이게 이제 일반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밑에 거 보자. 3, 9는 3의 제곱, 27은 3의 세제곱, 81은 3의 4제곱.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일반항을 쓰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AN은 로그 3의 n제곱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이게 일반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등차 수열이 이럴 때 가로 안에 알맞는 걸 써봐라 이렇게 물어봤지. 공차부터 구해야 돼.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공차부터 구해야지. 항상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지만 여기서 이거 빼야지. 마이너스 6이네. 빼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공차가 뭐가 되는 거 현재 지금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고 여기다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6 더하면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18. 공차부터 구하자. 얼마를 더해야지 이게 나오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이거 빼자 그 말이겠지. 공차 구할 때는 6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6을 더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가 9가 되겠지. 6 더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2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차만 찾아내면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만 찾아내면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반항과 등차 수열 일반항이지. 일반항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A에는 뭐가 나왔더라? A1 플러스 n-1의 공차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 결국은 초항과 공차만 알면 구할 수 있거든. 선생님이 다른 건 안 할 거야. 2번하고 4번만 할게. 자, 초항은 A1은 얼마로 나와? 10이 나오고 공차는 여기서 뺀 거,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되겠구만. 그럼 일반항을 바로 쓰게 되면 AN은 A1 더하기 n-1의 공차 마이너스 3.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겠니?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1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n에다가 1 넣으면 10, 2 넣으면 7 이렇게 나오는 거 맞네. 그럼 4번째.
네 번째 거 공차만 초항만 구해보자. 초항은 3이 나올 거고 공차 t 구하자.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된다 그랬지. 3분의 8에서 3분의 9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네.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일반항을 쓰면 어떻게 나오겠냐. a에는 3 더하기 n-1에 공차 마이너스 3분의 1. 정리는 안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넘겨서 다음 거 들어갈게. 지금부터 좀 빨리 하자. 첫 장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장이 마이너스인 등차수를 뭘 구하라 했어요? 공차를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봐 있죠. 이제 지금 바로 일반항 쓰고 갈게. 머릿속에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반항이 a는 a1 플러스 n-1의 t 이게 일반항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첫 장이 마이너스 11이니까 a는 a1에다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1 플러스 n-1의 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항인 거야. 그럼 네 번째 장이 마이너스 2래. 그럼 a의 4는 마이너스 11 플러스 n에다가 4넣으니까 3d 이 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d가 나온다. 그럼 d는 너희들이 구할 수 있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제5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수의 첫 장을 구하래. 일반항 그냥 이것도 쓰면 돼. a에는 초항 모르지? 그거 구하라 했어. 초항 첫 번째 항 n-1에 공차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있고 a의 5는 a1에다가 더하기 n에다가 5 대입해야 되겠지. 4 곱하기 마이너스 3 했더니 그 결과가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A5도 너희들이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거 문제 보자. A7번, 1번째 항 구하래. 등차수열이라고 나와있죠? 항상 머릿속에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A1 더하기 n-1의 t가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아. A5를 구하자. A5는 A1 더하기 4d가 되겠지? 그 다음에 4 곱하기 A3는 3대하면 돼요. A1 플러스 2d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만들어졌지. 모르 문자 A1, D 두 개 있네. 두 번째 거 이 관계를 구하면 되겠지. A2는 A1 더하기 D 더하기 A4 A1 더하기 얼마? 3D 이 값이 얼마 나왔다? 6으로 나왔다. 따라서 2A1 더하기 4D가 6이다. 식 하나가 만들어져 있네. 이것도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식도 이제 너희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A1 더하기 4D는 같다 4A1 플러스 8D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 A 온값과 D 값은 만들어낼 것 같고 그러면 A 온값과 D 값이 구해졌다는 것은 7번째 항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겨서 필수예제 2번도 여기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좀 쉬워요. 수열이. 자, 제31항이 85고 4항이 45항이 127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래. 머릿속에는 AN은 A1 플러스 n-1의 D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A의 31번째 A1 더하기 30D N에다가 31 대입한 거야. 이게 얼마다? 85다라고 구할 수 있고 A의 45번째 A1 더하기 N에다가 45를 대입하니까 44D 이 값이 얼마나 나왔어요? 127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뭐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14D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에 거 빼니까 40 얼마로 나오냐? 2 이렇게 나오면 되겠냐? 따라서 D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D가 3이면 첫 번째 항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구했다고 치자. D 30 넣어봐. 90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그러므로 일반항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n-1에 공차 3 정리하면 3n 빼기 얼마로 나오겠어? 8 이렇게 나오겠네. 정리 그냥 암산한 거야 선생님이. 3n 빼기 8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알 수 있네. 100번째 항 구하래. 너무 쉽지. A의 100번째 항은 대입하면 300 빼기 8 나오겠죠. 답이 되겠고 뭐 292가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75는 몇 번째 항이냐 반대로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래서 일반항 AN이 우리가 구해놓은 게 3n 빼기 8이었잖아. 이 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 175가 되는 그러한 n값은 이제 너희들이 구해봐라. 뭐 이렇게 나와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등차수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가? 다 일반항 구하면 돼요. 첫 번째 항 100 나왔고 공차가 얼마야? 여기서 뺀 게 공차라 그랬지. 항상 공차 구할 때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일반항 바로 구하면 100에다가 더하기 n-1에 공차 마이너스 3 정리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얼마 나와? 10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처음으로 음수 이 값이 0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n값 찾으면 되겠네. 따라서 풀어주면 3n은 103보다 클 거니까 n은 34. 얼마 이렇게 나오겠구만. 따라서 몇 번째 항부터? 그렇지 35번째 항이지. 얘는 항상 자연수로 봐야 되니까 우리 수열에서는. 그래서 35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가?
또 일반항 구해야지. 초항 마이너스 52 공차 여기서 이거 빼야 되겠지?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일반항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52 플러스 n-1에 공차 6으로 보면 되겠구만. 정리하면 마이너스 52에다가 플러스 6n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따라서 6n 빼기 58 이렇게 나오겠네. 이 값이 뭐보다 큰 거? 0보다 커지게 되는 그런 값 구해봐라 그 말이지. n은 얼마로 나와야 되겠냐? 7, 6, 7 안되고 6, 8 안되고 6, 9, 54 안되네. 10 나오겠네. 10. 따라서 10번째 항부터 최초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가볍게 들어 오늘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몇 항에서 처음으로 뭐가 되냐? 100보다 커지느냐?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등차 수열이다. 네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등차 수열밖에 없어요. 얘들아. 등차 수열이다. 그럼 따라서 일반항 구해야 되겠지. 초항 1, 공차, 암산 4 나오겠네. n-1에 4. 정리하면 4n 빼기 3이 될 것이고 이 값이 뭐보다 큰 거? 100보다 커지는 것은 몇 번짝이냐? 못 찾으면 그냥 아니겠지.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n값은 넘어간다. 18과 9 사이에 몇 개 숫자를 넣는다 있어? 2개 숫자를 넣는다 이렇게. 2개 숫자를 넣었을 때 뭘 구해봐라? 넣을 두 숫자를 차례대로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등차수를 만든다 그랬잖아. 간단하게 가자. 등차수 제일 중요한 게 공차잖아. 공차. 그래서 공차를 D라고 잡은 다음에 이 자리는 18 더하기 얼마? D. 이쪽 자리는 18 더하기 2D. 이쪽 자리가 18 더하기 얼마 나와? 3D. 근데 이게 9래. 그럼 따라서 3D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D는 얼마로 나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쪽 자리가 15가 될 거고 이쪽 자리는 얼마 나온다? 1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등차수열에서 공차 D로 잡아주는 거. 뭐 요것만 좀 유념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서 다음 거 2개만 더 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뭐냐면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뤘을 때 요 B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야.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지. 등차 중앙. 그럼 이거는 관계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거거든. 이런 용어보다 관계. 뭐냐면 여기서 이거 뺀 거.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공차지? 여기서 이거 뺀 거 뭐야? 공차잖아. 근데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정리하면 2B는 A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B는 뭐가 된다? 2분의 A 더하기 C하고 똑같다. 이게 등차 중앙의 관계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뭐야? 쉽게 말하면 등차 수열에서는 가운데 거는 양 사이드인 것의 평균이다. 뭐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언제 쓰냐? 문제에서 세수란 말이 나오고 등차 수열이란 말이 나오면 거의 90% 이상이 등차 중앙의 관계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세수, 등차 수열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등차 중앙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가운데 거는 x의 제곱 빼기 1은 같다. 뭐? 두 수의 평균. x, 양 사이드는 평균이지.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3이 될 거고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빼기 5는 0이 돼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해타 치고 2분의 5 또는 얼마로 나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거 아까 배운 거 뭐야? 세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B를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이때 관계는 어떻게 나온다? B는 2분의 A 더하기 C의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 넘겨서 바로 8번 문제 보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뭐라 그랬어요? 등차 수를 이룰 때 뭘 구해봐라 했어? 상수 K 값을 찾아봐라.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봤죠? 그러면 세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보통 A 또는 뭐 B, C 이렇게 잡기도 한데 그러지 말고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운데 거를 A로 잡아줘. 그리고 양 사이드 걸 공차를 D로 잡아가지고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많이 잡아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굳이 잡아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더하면 D가 사라지잖아. 그렇죠,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세수가 등차 수를 이룬다고 하면 세수를 잡을 때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세수를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세수를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잡는 이유가 더하면 D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지. 이제 그 성질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뭐가 되냐? 세근의 합 알지? 근거계수 관계 3으로 나와 있고만. 그래서 3개를 더하게 되면 3A가 나오고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근거계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D값을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D값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근 찾아냈잖아. 어쨌든 간에. 세 개의 근으로 잡아놨으니까. 근, 1. 근이 뭔데? 대입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게 K니까 1 빼기 3 빼기 6 플러스 K가 얼마로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K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8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구해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오늘은 그냥 기본적으로 등차수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풀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이제 특강이라서 너희들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이런 합공식, 등차수의 합공식은 또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